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새 7명이나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도 유형도 제각각으로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의 가정법원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계도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새 7명이나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도 유형도 다 제각각인데요. 이번 주말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와 음성에서 각각 3명, 진천에서 1명 등 하루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7명 중 4명은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3명은 해외 입국자입니다. 확진자의 접촉자 4명 가운데 2명은 타 지역에서 감염됐습니다. 먼저 진천에 사는 60대 A씨는 충남 보령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양 김치 제조 공장 확진자인 아내를 만난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의 60대 B씨는 역시 집단 환자가 나온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청주 주간보호시설 확진자와 인천 계양구 확진자의 접촉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음성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모두 해외 입국자입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1일 각각 태국, 일본, 중국에서 입국했는데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내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도 힘드시겠지만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을 앞두고 다시 급증하면서 오는 5일까지 예정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되면서 병원에 부모님 모셔놓은 분들은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런 때 청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호자들이 어르신들의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요양병원에 시아버지를 모신 A씨. 간병인 측으로부터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시아버지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비접촉 면회를 신청해 만난 시아버지는 그동안 간병인에게 지속적으로 맞아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허벅지도 밟고 때리고 막 그러신다고. 코로나19로 보호자 대면 면회가 금지된 사이 시아버지가 고초를 겪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병원 측이 환자 관리를 안일하게 한 탓이라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생각만 하면 진짜 너무 화가 나요. 힘없는 노인들이 진짜 움직이들 못하고 가만히 누워서 누구한테 이제 맞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간병인 확인 결과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폭행의 의도는 없었고 시아버지 주장처럼 지속적인 폭행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간병인들은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어 고용하는 구조여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저희도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아참이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현재 A씨는 해당 간병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의 행정명령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보호자 측이 환자 상태를 좀 더 상세히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시군별 특화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 국가적인 산업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을 지원해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첫 시도인 만큼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바이오헬스와 수송기계, 스마트 IT 부품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충북의 주력 산업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기업이 편중돼 그 외 지역은 정책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농업, 관광을 주로 했고 사실 산업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주력 산업이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충청북도가 시군 특성에 맞는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 시군 특화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별로 서너 개의 육성 분야를 선정해 산업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를 위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역 산업의 강점을 파악하고 시군이 구상 중인 미래 산업도 발굴해 종합적으로 지원 분야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원하는 산업군들과의 연계성들, 또 시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희망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넣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시군이 원하는 특화 산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타 시도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충주의 승강기, 괴산의 유기농 바이오, 영동의 일라이트처럼 다양한 산업을 충분히 지원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특화산업 쪽이랑 또 우리 기존 산업들, 그걸 또 어떻게 또 결합시키는 거, 그것도 한번 같이 또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았으면 좋겠고. 충청북도는 시군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역별 특화 산업의 윤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열애 7, 8은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마련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정책 취지와 기업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국적 거대 기업이 양분한 국내 시리얼 시장을 파고든 제천의 중소기업입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장세를 이어오다 올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OEM 생산으로 재난지원금 소비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현장 간담회는 이렇게 정책 취지와 기업 현장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이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단이나 큰 회사는 전세기 편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는 편도 있는데 이런 조그만 도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자금과 마케팅, 그리고 인력과 정보의 부족. 중소기업들이 겪는 4가지의 위협이 코로나19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나 해외 수출도 어렵고 잠시 어려운 시점을 극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서 정책적 수혜에 뒤처진 지방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방 중소기업이 더 어렵다 보니까 중앙에서 특별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이나 자금 지원, 또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정책 자금을 1조 원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한 해 3천여 건의 가사 사건을 처리하는 청주지방법원에 가정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전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설치를 이뤄낸 적이 있는데 가정법원이라는 또 한 번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처리한 소년 보호 사건은 4년 전에 비해 1.6배, 가정 보호 사건은 2배, 아동 보호 사건은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이혼과 상속, 가정폭력 등 한 해 3천여 건의 가사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처리 속도는 늦고 전문성도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재판에서 끝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을 후견, 보호기관과 연결해주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청주지방법원에 가정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소년, 아동 내지는 가정보호 사건 이런 부분들이 급증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치유와 화해
내지는 후견, 복지적인 어떤 전문 기능성이 좀 있다. 시민사회도 청주 가정법원 신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을 포함해 전북과 제주, 강원 등 4곳뿐이며 인구가 비슷한 울산은 지난 2018년에 연간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에는 2025년에 가정법원이 설치됩니다. 지역에 따라 그게 불공정하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는 이제 헌법 가치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역마다 이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기대대로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5년 3월 청주에도 가정법원이 개원합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충북지방 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청주 가정법원 설치 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변호사회는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청주지법은 이미 가사과를 운영하고 있어 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투올슬랭 대학살 박물관이 8회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원래 고등학교였던 투올슬랭 박물관은 크메르 정권 시절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장소로 쓰이다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들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는 의사협회 파업 종식을 위한 의정 간 합의를 민의를 저버린 정부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인질로 삼은 의사단체 간 야합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는 국가보건의료 정책은 의사만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직능단체와 노동조합, 환자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오늘 건축물 노후 상태가 심각한 음성군 감곡면 매괴 고등학교를 찾아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학생수련원 진천본원과 교실 환경 개선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청주시 가경동 충북예술고를 방문해 사업 현장.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